반갑습니다. 오늘은 5단원 네 번째 시간 자산관리와 금융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고졸사회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또 집중하셔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집중하셔서 바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죠? 시작하겠습니다. 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자산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볼 텐데요. 자산, 여러분 자산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개인이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유형 혹은 무형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얘기한다. 유형이라는 건 뭐예요? 형태가 있는 것. 그쵸? 무형이라는 건 형태가 없는 것. 그래서 형태가 있든지 없든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모두 뭐라고 한다? 자산이라고 한다. 그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요. 자산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알아봅니다. 금융자산 뭐가 있어요? 현금, 예금, 주식, 채권, 보험, 펀드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 이게 바로 뭐야? 아까 앞에서 말한 무형자산. 실물자산은 다른 말로 유형자산이죠. 보이는 자산, 주택이나 토지와 같은 부동산, 귀금속이나 골동품과 같은 동산 등 눈에 보이는 자산을 실물자산이라고 얘기한다. 이거 종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자산관리를 왜 해야 돼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60세에 은퇴를 하게 됩니다. 60세에 은퇴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노후의 삶을 위해서 자산관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자산관리의 의미로는 여러분 저축이나 투자 등을 통한 금융자산관리, 그리고 넓은 의미로는 개인의 모든 자산, 앞서 말했던 금융자산, 실물자산 등을 관리하는 것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 관리가 왜 필요해요? 불확실한 미래나 예기치 못한 지출을 대비하기 위해 충분한 자산을 확보해야 한다. 평균 수명의 증가에 따른 여기 밑줄 노후 대비와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하다. 선생님이 방금 앞서 말했던 것처럼 노후 대비가 중요한 핵심입니다. 신용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라는 필요성이 있고요. 그럼 이 자산관리의 기본 원칙들을 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안정성, 수익성, 유동성 또는 황금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먼저는 안정성. 어떻게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하는지 대표적으로 세 개의 특징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 안정성. 얼마나 안전하게 지킬 것인가. 투자한 자산의 원금과 이자가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는 정도를 안정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안정성이 높은 자산일수록 수익성이 낮다. 이게 특징이지. 안정성이 높을수록 수익성이 뭐한다? 낮다. 그래서요, 원금의 손실을 가져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서 어때요? 무엇이? 예금이 안정성이 높다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보통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세 가지로 특징적으로 얘기하는데, 예금, 채권, 주식, 이거 중에 가장 안정성이 어디가 제일 커요? 예금이 크고, 그 다음에 채권. 이런 식으로 안정성의 수식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수익성. 투자한 자산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가격 상승이나 이자 수익의 정도를 수익성이라고 한다. 수익성이 높은 자산일수록 반대로 뭐가 낮대요? 안정성이 낮다.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니의 특징이죠. 이것도 똑같이 보면 예금, 채권, 주식 이런 순으로 보면 반대죠. 주식이 가장 수익성이 높고, 그 다음 채권, 그 다음에 예금, 이렇게 반대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동성이나 황금성은 뭐예요? 돈으로 바꾸는 거, 얼마나 빨리 돈으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정도가 황금성 또는 유동성이라고 얘기하죠.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정도. 자산을 현금으로 전환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거래 가격이 높아 팔기 어려우면 유동성이 낮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습니까?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막 여러분 그런 거 기억하시는 거 아니죠? 공인중개사 뭐 이런 거.
이건요 지금 뭐냐면 실물자산, 땅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거죠. 이거는 이제 수식으로 보면 예금, 채권, 주식, 부동산까지 포함해서 한번 봅시다. 이거는 유동성이 뭐가 제일 빨라요? 은행 가서 통장 가지고 가서 현금으로 가장 빨리 바꿀 수 있죠. 예금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채권이랑 주식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부동산보단 채권과 주식이다. 부동산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유동성과 황금성이 뭐가 제일 낮다? 부동산이 제일 낮다 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요. 여러분 이거는 꼭 여러분 외우십시오. 지금 자, 안정성의 특징 뭐가 제일 높아요? 예금이 제일 높다. 수익성은 뭐가 제일 높다? 주식이 제일 높다. 그리고 유동성은 또 뭐가 제일 높다? 예금이 제일 높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자산관리의 방법이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금이 뭐 적금, 주식, 채권, 부동산 구입 등을 위해서 저축과 투자를 한다. 그런데 자산관리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게 분산투자. 다른 말로 포트폴리오 투자. 한 곳에 다 밀어붙여가지고 한 곳에 저축하고 한 곳에 돈을 모아놓는 게 아니라 분산투자를 하자는 거예요. 여기저기 나눠서 분산투자를 해야 된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뭐 하지 마라? 담지 마라. 여러분 교재에 여기 나오네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왜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 한 번 떨어뜨려 버리면 어때? 다 깨져버리지. 그래서 그 달걀 그 판도 이렇게 다 나눠져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게 즉 뭐예요? 자산관리의 방법 중에 특징 분산투자 해야 된다. 다른 말로 포트폴리오 투자. 이거 시험에 한번 나왔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런 금융자산의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예금. 그 다음 주식. 먼저 예금. 금융기관의 자금을 예치하고 저금하고 이자를 받는 금융상품을 뭐라고 한다? 예금. 종류로는 요구불 예금, 입금과 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저축성 예금, 이자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예금, 다른 말로 뭐가 있어? 적금. 장점으로는 예금자 보호제도를 통해 원금 손실의 위험이 낮다. 그래서 뭐가 높아요? 안정성이 높다.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높은 편이다. 그리고요,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그래서 한마디로 예금은 목돈을 일정 기간 은행에 예치하여 이자를 받는 것으로 예금자 보호법을 적용으로 안정성이 높지만 뭐가 낮다? 수익성이 낮다라는 특징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한 가지 좀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적금. 여기는 예금과 적금을 같이 받는데 따로 나올 수도 있어요. 적금은요, 계약기간 동안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계약기간을 정해서요, 일정 금액을 여러 번 납입하고 만기 시에 원금과 이자를 받는 것이 바로 뭐예요? 적금이라는 거죠. 많이 들어보셨죠? 자, 두 번째로는 주식입니다. 주식. 주식회사가 투자자에게 자금을 투자한 대가로 발행하는 증서. 이게 주식이다. 회사 소유권의 일부를 투자자에게 주는 증표를 말합니다. 이게 뭐예요? 기업의 실적에 따라 배당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배당금이 뭡니까? 주식회사에서 회사 경영을 통해 얻은 이익을 일부를 투자 지분에 따라 나누어 주는 것을 배당이라고 얘기하죠. 그게 달라지기 때문에 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한마디로 뭐예요? 수익성이 높다. 주식 가격이 낮을 때 매수하여 가격이 오른 시점에 팔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네, 다 이해 가시죠, 여러분? 수익성은 높지만 그러면 반대로 뭐가 낮아요? 안정성이 낮다. 매일매일 불안하죠. 그 회사가 망하면 돈을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안정성이 낮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식과 채권은 거의 비슷한데 다른 게 있다면 주식은 기업, 회사예요. 채권은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등의 투자자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빌리면서 미래의 정해진 시점에 원금과 일정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증표, 채권과 주식의 차이점이죠. 그래서요, 국공채, 회사채, 국공채는 국가기업의 국가정부에서 발행한 국채와 지방자치단체가 특징인 거죠. 회사는요, 사기업이 발행하는 채권. 채권은 반대로 투자가 아니라 뭐 한 거예요? 빌린 거죠. 채권 사세요 라고 하죠. 1년 뒤에 오시면 이자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발행하는 주체가 어딥니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다 라는 특징 기억하셔야 돼요. 장점은 만기 시의 발행 기간에 성과에 상관없이 일정한 이자를 얻을 수 있다. 중앙 및 지방정부, 신용도의 높은 회사에서 발행한 채권은 원금과 이자에 대한 안정성이 누구보다 높아요? 주식에 비해 높다. 시세 차익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주식과 동일하죠? 단점은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는 경우 채권에 투자한 돈의 가치가 투자 이전보다 하락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한번 여기 다양한 또 다른 그 외의 금융자산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고 지나갈게요. 펀드, 연금, 보험. 펀드는 뭡니까? 다수의 투자자에게서 모은 자금을 돈을 모아서 어디에 투자하는 거야? 채권에 투자하는 거야.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것을 펀드라고 하죠. 근데 장점은 소액 투자도 가능하다. 뭐 이런 특징들. 원금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책임지지 않는다. 연금은요,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해 돈을 적립하는 것을 연금이라고 한다. 그래서 은퇴 후에 받는 것이 바로 뭐예요? 연금. 보험은요, 여러분 다 아시죠? 미래의 사고 대비 수단. 그래서 매달 정기적으로 보험료를 내고 사고가 나면 약속한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 보험이다 라고 하는 거. 네, 한번 읽고 지나갑니다. 네, 그리고 생애 주기와 그 금융 생활이 연관이 되어 있지요. 그 저금, 저축, 예금, 주식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애에 따라서 그 생애 주기에 따라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건데, 생애 주기는 뭐예요? 인간이 살아가는 단계이지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인의 삶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 양상을 단계별로 나타내는 것을 생애 주기라고 한다. 연령대로 따른 구분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성장 발달은 아동기,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 성장 발달 단계에 따라서 여러분 한번 지출의 변화, 수입 이런 것들 한번 볼게요. 아동기는요. 아동기 때는 어떤 수입과 지출의 변화가 있습니까? 교육과 성장의 시기이고 준비와 진로 탐색이 이루어지는 것. 여기서 문제에 뭐가 나오냐면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같이 봐야 됩니다. 뭐라고? 여기 문제 많이 나왔어요. 아동기와 청소년기가 동일하게 있다는 걸 봐야 합니다. 그리고 아동기 때는 어때요? 부모의 소득에 의존하면서 용돈 관리가 필요하다. 이 아동기 때는 뭐합니까? 학습을 해야 하고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어지는 시기이죠. 청년기는 성인으로서의 신념을 확립하는 시기이다. 취업을 통해 소득이 생기는 시기이다. 취업,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 출산, 주택 마련. 여기가 이제 20, 30대를 청년기라고 얘기하죠. 저는 청년기네요. 자, 중장년기는 가정과 직장에서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소득이 가장 많지만 지출 규모가 큰 시기가 언제예요? 중장년기다. 이때가 여러분 부모님들, 저희 부모님 40대, 50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직업인으로서 뭐 하는 거야? 역할을 수행하고 뭐를 대비하는 거예요? 노후 준비 자금을 준비하는 시기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노년기. 노년기는 뭡니까? 네, 이제 60대 이후지요. 은퇴 이후 건강관리와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이고 경제적 은퇴로 수입은 감소하고 연금 등으로 생활하게 되어진다. 은퇴 이후의 소득 감소에 대해서 적응하는 시기가 바로 노년기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래프를 또 보면 청년기 때 이제 어떻습니까? 수입이 많이 가다가 노년기 때 이제 하락하죠. 그리고요, 지출 금액도 이렇게 많이 되어지고. 지출, 여기 유아기부터 수익곡선, 지출곡선과 수익곡선 비교하면 이쪽을 뭐라고 하냐면,
저축하는 시기다. 무엇을 위해? 노후를 위해. 그리고요, 수입, 지출을 많이 하기도 하고, 수익도 최고고, 수입도 최고고, 지출도 최고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하락하는 이 시기는요, 적자 시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 뭘 해야 되는 거야? 노후 대비를 위해 저축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사회를 수업하면 수업할수록 저와 정말 먼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한 번뿐인 인생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 저축하고 이 땅에 노후 대비한다고 무슨 우리에게 그게 낙이고 그게 행복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시험일 뿐입니다. 문제일 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아래 생애 설계. 자신의 생애 주기에 따른 단계별 과업을 설정하고 각 단계에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을 말한다. 그 다음 한번 볼게요. 그리고 재무 설계는 어떻게 해야 돼? 생애 주기 전체를 고려하여 재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령대에 맞게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것을 뭐라고 한다? 재무 설계. 한번 여러분 쭉 읽어보시고 재무 설계 과정 한번 쭉 봅시다. 재무 목표 설정하고, 그치? 근데 외우진 않아도 돼. 그냥 쭉 한번 뭐가 있는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이 부분은 뒤에서 문제 풀 때 한번 나오면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한번 읽어보세요. 네, 우리 5단원의 네 번째 시간 이제 정리할 시간인데요. 첫 번째 오늘은 기억해야 되는 건 자산관리의 원칙. 자산관리의 원칙으로 뭐가 있어요? 안정성. 기억하시죠? 안전성. 두 번째는 수익성.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유동성. 얼마나 현금화 할 수 있는지, 빠르게 현금화 할 수 있는지. 다른 말로 뭐라고 했지? 환금성. 오케이, 두 번째로는 예금이 무엇인지, 주식이 무엇인지, 채권이 무엇인지 기억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생애 주기. 그리고 이거에 따른 재무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서 지금까지 문제에 많이 나왔던 부분은요, 이 부분이에요. 자산관리의 원칙과 예금, 주식, 채권. 이거 꼭 두 가지는 외우시고 꼭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16강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Go for it. 포기하지 마시고 keep going. 네, 꾸준히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